자, 저는 수학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보여드린 건 수학의 구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 하는 건데, 이렇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최대 공약수란 말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성인말로는 정의라, 정뜻. 지금 요 첫 번째 풀이는 뜻으로 푸는 거예요. 정의로 푸는 거예요. 수학에는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든 정의가 하나입니다. 그걸로, 그 정의는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두 가지는 공식이란 말도 쉽지만 수학에서는 한문으로 똑같은 그 한문을 써서 정리라고 해요. 정리. 정의와 정리가 정자 같은 정자고, 의냐, 정리냐의 정. 리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깨우친 거야. 정의는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정리는 깨우쳐야 돼. 그러니까 정리가 어려워요, 공식이.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우리 중학생들은 피타고라스를 욕합니다. 걔가 안 태어났습니다. 그게 이거잖아. 어려운 거예요. 공식은 알지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왜 그런지를 묻지 않고, 그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문제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뭘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건데, 아직은 안 사라졌어요. 사라질 날이 곧 옵니다. 그거 왜 그런지를 알아요. 그게 교육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니? 그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설명할 수학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중학교 1학년도 설명 잘 못해요. 5학년 책 이런 걸 본다면. 어쨌든 현재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두 가지를 정리, 공식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뜻과 공식을 가르쳐요. 이걸 수학의 구조라고 구별을 되어 있어요. 뜻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뭐야? 내가 어떤 애한테 너 엄마 누구시냐? 우리 엄마 이름이 돼야지 엄마를. 내가 우리 엄마는요 나이가 40몇 살이고요. 우리 엄마는 시장 가면 매일 물건 값가는 게 선수고요. 이렇게. 나는 걔한테 뭘 물었어요? 너 엄마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럼 걔는 뭘 말해야 돼요? 엄마 이름이죠. 우리 엄마는 누구입니다. 그럼 지금 쟤는 뭘 설명했어요? 엄마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성질, 특성, 공식, 법칙, 이걸 다 정리라고 해요. 이거는 이름은 이유가 없어요. 이름은 이유가 없어. 그렇죠? 엄마가 왜 배민정이야? 뭐 이유 대답 할아버지가 지어줘서 이렇게 했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왜 시장 가면 그래? 이유가 있어요. 그쵸?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성질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깨닫는 게 수학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게 수학책이에요. 수학책은. 근데 수학책은 이걸 가르치면서 시험은 꼭 그걸 안 묻고 문제가 묻는다. 잘못 묻고. 수학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학의 구조가 정의, 정자가 똑같죠. 한문이 정자를 쓰고 거기다 정의와 이 두 가지가 수학의 구조다. 그러면 개념이 뭐냐? 개념은 그 두 가지 플러스 두 가지 앤드와 구조 두 가지에다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둘러싼 연결 관계다. 이거를 통칭한 거다. 사전적인 정의예요. 세 가지, 개념은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정의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정리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런가? 연결관계. 근데 연결관계 또 있는데, 연결관계는 한 개념 내에서 연결관계도 있지만 1학년 개념과 2학년, 아까 우리 봤듯이 분수와 비율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관계가. 비율에서 기울기로는 연결관계가 있고, 이 기울기에서 미분으로 가는 연결관계가 있어요. 그걸 공부해요. 이 개념들 사이의 연결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힘이에요. 이 능력으로 푸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안 갖추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이 능력을 갖추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 풀어주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림으로. 자, 아까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분배수를 공부했어요. 이게 동그라미 큰 게 뭐냐면 정의. 뜻이죠. 작은 동그라미 두 개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공식도 가르치지만 제가 조그맣게 쳤어요. 부수적이다. 몰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화살표입니다. 이 뭡니까 화살표가? 왜 그런지. 슈퍼 갔다 와라. 슈퍼 갔다 와라. 왜 그래요? 물어야 돼요. 이 왜가 적인 왜 이렇게 나누면 그게 최대 공약수야? 정확한 이론을 말하면 마지막에 나온 요 2, 3이 다르요. 2, 3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얘가 최대 더 이상이란 말은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야. 내가 가봤더니 마지막 남은 2, 3은 더 이상 나눠지는 공통으로 나눠질 수가 없어. 어렵죠? 여러분 이해하죠? 아, 이해하죠? 어려운가? 초등학생이 어려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책에 그런 말 써놓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왜 이게 최대 공약수야?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뭐냐? 이거는. 자, 이 나누는 방법이 있고, 곱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는, 곱해서 하는 건데, 왜냐? 이런 이유로. 책에 없는 그 행간의 연결관계. 여기까지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두 쪽. 그렇지만 제가 또 더 중요한 연결관계가 뭐냐면 과거에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개념들 사이 연결관계는 바로 이 시간 전에 5학년에 약수배수가 쳤다가 그걸 배워서 그 다음 온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애들이 분명히 약수배수 개념이 연결돼요. 그리고 또 약수배수는 거기서 끝나냐? 또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곱하기 나누기. 약수배수는 곱하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오는 거죠. 이렇게 연결관계가 맺어져요. 이것을 저는 3단계 개념학습법이라 이름했고 3단계 개념학습법은 제 책에만 써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는 몰랐고 퇴직하고 학교를 떠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비로소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만든 이론이고 말로 정리하면 1차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2차는 성질을 유도하는 거다. 좀 어려운 말로 증명하는 거다. 3차는 이전의 개념과 연결하는 이 그림이 딱 그걸 나타내요. 그림에서 빨간색이 뭐겠어요? 빨간색. 3차죠. 연결이죠. 맨 오른쪽이 여가 1차, 여가 2차가 있고 이것은 다 그 시간에 배우는 교과서 속에 1차가 있는 거고 3차가 없어요. 그것을 교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거를 어려서부터 연결해 가면 다 잊게 되죠. 근데 오늘 갑자기 5학년이 이런 걸 처음 하면 약수배수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이 곱셈, 나눗셈도 오는다는 것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 다 깨닫습니다. 언젠가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만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사전을 좀 참고하도록 고등학교는 안 만듭니다. 고등학교 시도하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다 있어요. 이 사전 만든 이유는 애들이 책을 다 버리기 때문에. 지금 소화도 안 되면 다 버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에 2월 달에 학교 가면요. 학교에 막 트럭이 들어와요. 뭐하러 들어와요? 트럭이? 애들이 버리고 온 책을 페이지 처리하려고 거예요. 그 속에 수많은 교과서. 문제집은 아니에요. 희한하네. 돈 주고 비싸게 샀으니까.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게 2학년. 29 더하기 13이죠. 현대 교과서입니다. 현대 교과서는 또 다시 주사위를 가지고 들어왔고 1, 2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요. 몇 차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기유발 같은 이런 그림과 애들의 말풍선 가지고 뭘까 이렇게 묻는 거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원숭이한테 사과를 원숭이가 사과 먹나요? 원래 원숭이 목에 뭐죠? 바나나. 왜 도토리 생각했어요? 제가? 원숭이 도토리 안 먹나요? 안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 요건 제목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을 해볼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못 배운 데예요. 여러분 책에는 이런 게 없었어. 여러분 책은 행동주의니까 어떻게 하라고? 빨리 해라. 그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29 더하기 13 어떻게 했어? 29 쓰고 밑에다가 세로로 자기 맞춰서 14. 자기 잘못 쓰면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해요? 1의 자리부터 더해서 받아 올렸죠. 3하고 9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뭐 5가지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교과서 하는 걸 보여줘요. 자, 29 더하기 13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얘기해보자. 자, 얘가 손들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다 줘요. 29에 10을 먼저 더하고 3을 또 더한다. 됐죠? 10을 먼저 더하고 3을 더해요. 그러면 세로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세로셈 애들이요, 잘 못 맞춰요. 기가 막히게 못 맞춰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외국 책은 다 세로셈을 모노종이로 줍니다. 거기다 맞게 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모노종이 아니죠. 책에도 없고 노트에도 없고. 줄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편하잖아요. 이거 이리 옆에서 바로 할 수 있어. 29에다 10 더하면 얼마야? 29에다 10 더하면 얼마야? 39보다 3 더하면 얼마야? 4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로셈 안 해도 되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29를 30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봤어. 29와 30은 얼마 차이라고? 이러기 때문에 26은 잘 안 돼도 29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9 근처, 10 근처에 있는 9나 8은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올렸으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30으로 만들고 1을 나중에 뺀다. 그렇죠? 1을 어디서 빼겠어요? 1을 13에서 빼야죠. 12가 되니까 그 위에 30을 만들어 놓으면 끝자리가 0이니까 하다 올릴 게 없어져요. 그냥 더하면 돼요. 30에다 12 더하면 42. 끝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빈칸이죠.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을 본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고안해 지금. 단 앞에서 쓴 2가지 쓰면 안 돼요. 그죠? 또라는 말이 아니죠? 다른. 할머니 빨리 하셔야 돼요. 머리가 되게 안 맞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10회짜리끼리 1회짜리끼리 네, 아셨죠? 미래자리끼리. 자, 새로운 방법 몇 가지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조사하지 않았지만 100가지. 100가지가 넘는다고 애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가. 1000명한테 물어보면 한 200가지가. 근데 우리는 새로 더해, 새로. 엄마가 가슴속에 새로 더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짓 하고 이런 말. 이 다양한 방법은 아이한테 엄청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수학은 답만 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다. 이거 하나 가지고 놓을 수 있다. 놀이를 여유가 있어요. 하나 가지고 오래 머물잖아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만약 지금부터 제가 노트 쓰는 법을 이제 그 노트 있죠? 노트 한번 보실래요? 초등학생용이든 중학생용이든 앞에 예시가 있어요. 여기 초등학생용, 초등학생. 이 예시가 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만약 집에서 아이가 이거를 오늘 학교에서 여기 나갔어요. 이 부분을 학교에서 나갔다고 하면 내가 집에 와서 엄마가 다음 주 하게 될 하루 30분 수업, 즉 선생님 놀이를 충분하게 해주면 걔가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놀이 요령 아직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이번 주는 이 노트를 그냥 써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쓰는지 여기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어렵죠. 3단계 책이 없으니까 과거를 떠올려야 되니까 애가 3단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는 개념이 잘 연결됐나 개념이 튼튼한가 확인할 수 있는 노트인데
실제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1단계는 개념의 뜻,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해봤고요. 맨 처음에는 오늘 뭐 했냐, 지금 뭐 했는지 써야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게 했다. 조금 교과서 2학 1학기 66, 67도 이건 제가 참고로 떠는 거 애들은 왜 쓸 필요 없죠, 페이지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제 설명이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 수학으로 말하면 정의를 쓰는 거예요. 정의. 1단계니까 정의를 쓰는 건데 이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일상 용어잖아요. 그 정의가 잘 없어요. 삼각형 좀 있어요. 삼각형 뭐라고 써요? 삼각형. 3학년 때 삼각형 처음 배울 그 다음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제가 천천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만 말해야 돼요. 다른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법이니까. 법령 문구예요. 거기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정의는. 토는 어디다 달아요? 성질, 법칙, 이런 토를 달아요. 그 정의는 딱 그대로 쓸 줄 알아요. 중학생쯤 되면 정삼각형이 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중학생이 있죠? 그놈한테 한번 그 정삼각형이 뭐냐고. 그 책을 한번 보라고 똑같냐고 물어봐요. 정삼각형을 똑같이 말하려면 우리나라 애들 중에 한 10%도 있고 10%. 중학생들. 초3에 배우는 정삼각형의 뜻을 중학교 1학년이 똑바로 책대로 말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단 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죠. 정상적 뭔지 미리 보시고. 요거는 제가 덧셈이란 말이 너무 설명이 어려워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개의 수에다가 또 한 개의 수를 더하는 거다. 사실 몰라도 되죠? 그 정도? 두 개 이상을 더하는 거다. 뭐 이렇게 썼는데 좀 설명이 구차해요. 그렇지만 삼각형은 명확합니다. 삼각형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연산 부분이 이제 뜻이 이미 더한다는 것은 충분히 일하는 거니까 그 정의가 매 학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호기심 또는 궁금하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1단계에서 정의를 그냥 외우니까 이해를 못하고 정의를 가지고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정의를 그대로만 외우는 걸로 해서 그냥 그대로 외우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대로 외운 거는 세월이 가면 사라져요. 충격이 있어요. 충격.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또는 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다르게 중학교 해보면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뒤집어 봐.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덧셈을 배우면 내가 두 개만 더 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을까? 이렇게 그렇게 묻는 애가 있습니다. 맨날 두 개를 더해요. 하나는 더할 수 없나요? 세 개는 더할 수 없나요? 책은 다 두 개만 더 했으니까. 이런 질문. 또는 책이 너무 순하게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그거를 막 빼먹어도 보고 혼도 나고 막 다쳐봐야 돼요. 그래서 다쳐보는 게 이게 질문이니까 다쳐보는 질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어떨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정해야 되는가? 최대 공약수. 그럼 최소 공약수가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최대만 따져? 반대로 물어보면 돼요. 최소. 이런 거 따져보면 답은 안 나오지만 거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최대 공약수를 강하게 만들죠. 정의를. 그래서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거죠. 2단계 가면 성질입니다. 지금 성질 1, 2는 책에 있는 거 썼어요. 아까 얘기처럼 10을 더하고 그 다음에 3을 더했죠. 자세하게 썼어요. 책은 그냥 10도 하고 3도 이게 뭐냐면 쪼개는 겁니다. 초1로 말하면 가르기를 합니다. 가르기에서 10을 더하고 3을 더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더해본다. 그 두 번째 아이가 한 말은 29를 30으로 바꾸는데 사실은 30 빼기 1이죠. 그 빼기 1을 뒤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 3, 4는 이제 아이가 해야 돼요. 저기 책에는.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 말씀했죠. 29 더하기 13을 10자리, 2배자리 따로따로 아까 말씀하신 거고 또 이렇게 세 번째는 13에다가 20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 나중에 9를 더한다. 이건 첫 번째를 반대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나누면 100가지도 나와요. 그걸 많이 찾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노트는 4개밖에 없어요. 이거 더 추가해서 쓸 수 있죠. 그렇게 성질을 최대한 자기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리고 3단계가 잘 안 되는데 3단계 왼쪽에는 관련 주제를 나열하는 거예요. 먼저 이 덧셈에는 보니까 받아올림, 받아내림이라는 1학년 개념, 가르기, 모르기 1학년 거죠. 그러니까 수 모형도 사용했었어요, 옛날에. 그럼 세로셈으로 하는 것도 했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옆에다가는 넓게 놓은 것은 여기다가 써라 내용을. 초 1, 2에게는 이게 좀 가혹해요. 그죠? 초 1, 2는 안 해도 되는데 초 3부터는 해야 돼요. 초 1, 2는 아직 뭐 백친도 잘 못 쓰니까 초 3부터는 노트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자리 덧셈, 도답이 섬 있잖아요. 도답이 섬에서 하는 걸 쓰고 그것이 오늘 두 자리에 어떻게 이용됐는가 이게 연결이에요. 여기 위에 두 줄은 한 자리 덧셈을 말한 거고 밑에 세 번째 줄은 두 자리 덧셈에서도 한 자리 수 덧셈, 도답이 3을 그대로 이용했으니까 두 자리가 되는 거다라는 그 연결. 두 자리도 결국 한 자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 모형으로 하는데 수 모형이 오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산 세로셈과 오늘 이 계산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애가 지금은 잘 못 쓰겠지만 차츰 쓰게 하면요 대략 한 3개월 이후에는 이런 수준이 매일 써요. 매일 노트 양식은 따로 있었죠. 제 카페에 있으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이거는 그냥 30쪽인데 그냥 어떤 학교는 아예 이거를 출력해서 그냥 학생들 중학교니까 초등학교 아니고 수학선생이 그냥 출력해서 1년 내내 매일 이거 쓰게 하고 그걸로 노트를 검사하고 피드백하는 보고를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저는 복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런 일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를 복습하는 요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기 학교에서 배웠어.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다면 그날입니다. 네? 그날 밤을 벗어나면 우리 애가 오늘 어떤 덧셈을 배웠어. 이렇게 그 덧셈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뜻과 성질과 과거 이렇게 이걸 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학교로 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문제점 뭐예요? 그 다음에 수업을 그 다음에 수업은 오늘 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학은 다 연결돼요. 그럼 얘가 어저께 복습이 충분히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공부해요. 이해가 안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 또 집에 오고 점점 수학으로 멀어진다. 하루만 빠져. 매일 이거는 부모가 관리할 수도 있어 하고 안 못하면 애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 버릇을 계속 드려야 돼요. 들 때까지는 부모님이 좀 간섭을 하셔야 돼요. 자, 핸드폰 좀 열어보세요. 제 카페를 접속하는 방법이 설명드릴게요. 네이버로 들어요. 네이버에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 세 단어 쓰세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뜨죠. 화면에 사람이 쭉 뜨죠. 저중에 저를 찾아야 되는데 왜 제가 그리 가라겠냐면 10년 전의 사진이지만 맨 앞에 나와서 그냥 첫 번째 사람 누구를 저를 들어요. 다음은 이렇게 안 해놨어요. 네이버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갖고 거기 가면 제 인물 정보가 또 맨 밑에 파란색으로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면 제 이제 카페가 뜨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에 위에 있는 세 줄짜리를 누르세요. 게시판이 쫙 뜨죠. 그 게시판 중에 한 번 정도 올리면 메뉴를 올리면 개념학습 실천방이 있어요. 한 번만 올리면 돼요. 위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수학 개념학습 노트가 있고 하나가
개념학습 노트 첨삭지구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수학 개념학습 노트에 초중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고 양식도, 빈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당분간은 노트를 이걸 쓰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이거 말고 거기 있는 중고등학생 용어를 쓰시면 돼요. 초등학생은 그냥 이 노트를 쓰다가 나중에 거기서 초등학생 용어를 다운받으면 되고 중고등학생은 이렇게 그 양식이 거기 있고요. 그 밑에는 개념학습 노트 첨삭 지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는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한 번 올리면 어디서 올리든 익명으로 들어오는 게 내 별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그거를 첨삭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도록 별로 안 올려요. 잘 안 올려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하겠지만 하루 30분 수업. 이건 뭐냐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그 복습을 엄마가 30분 하는데 이 엄마가 안 해도 되지만 다음 주에 선생님 노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통제를 시켜도 되고 또 이웃집에 있는 친구하고도 해도 되고 아무도 없으면 자식 혼자 났으면 책임져야 돼요. 할 수 없이 상대가 돼서 아이를 선생님으로 놓고 엄마가 들어주고 또 질문하고 계속 물어주고 그래서 애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다 말했다. 라고 판단하는 그 하루 30분 수학을 실천한 후에 이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책을 보고 써도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책을 덮고 선생님 노래할 때는 이미 애 손에서 책이 떠나야 돼요. 애가 머릿속에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써버려야 돼요. 책 보면 안 됩니다. 책 보면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가지고 계속 책에 있는 걸 물어보고 읽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애가 또박또박 해서 왜 그래? 이러니까 왜 그래? 또 왜? 그건 왜 그래? 그래서 끝없이 잘 해냈을 때 내가 충분히 알고 있구나 라고 판단될 때 노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때 역시 책을 덮은 상태, 애가 책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지금은 책을 보면서 정리해라. 그러니까 정리하는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근데 빈칸을 거기 보면 1, 2, 3차라고 써있죠. 실제 노트에 보면 1, 2, 3차. 노란색.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못 써요. 쓰는 거야. 그래서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또 얘가 공부를 한 다음에 며칠 후에 또 2차에 쓸 수 있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한 번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빈칸은 나중에 덧붙이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부담되겠지만 이게 연속 강의이기 때문에 과제를 제가 드리겠어요. 저는 최근에 3월, 4월을 거쳐서 제가 수원에 있는 동수원중학교 에 가서 이 강의를 4번, 4주 동안 했어요. 4주 동안 하면서 계속 과제를 내도록 했는데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 잘 안 해요. 엄마 말 잘 안 듣고 힘들게 그 사람들이 겪었는데 저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만사를 좀 지키고 우리 아이 수학 공부 때문에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이렇게 그날그날 배운 수학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도록 선생님들이 아직 진짜로 모르지만 해서 애가 설명을 충분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를 쓰게 하는 이 연습을 이번 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이걸 올려줘야만 제가 그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지나면 여러분 저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과제를 제가 가지고 예를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개념학습 노트 작성 연습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매일 하나씩 두 쪽이죠. 매일 수학을 배운 날 그날 배운 거를 하면 좋고 어떤 날은 수학이 안 들었다든가 학교 수업이 뭐 없다든가 그런 날은 뭐 옛날 걸 해도 되고 1학년 거 해도 되고 이렇게 뭐든 내가 그쪽을 공부하면 항상 하나씩 나오니까 그거를 공부하게 하는데 모든 칸 다 메꾸려 하지 말고 메꿀 수 있는 만큼 메꿔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진짜 쓸 때는 이거를 아까 그 첨삭지도 게시판에 한 개씩은 올려달라. 매일 해도 뭐 다운 해도 좋은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4개씩도 올려놨는데 한 개씩 올려달라. 이런 것이고 못 올려도 다음 주 와도 괜찮다.